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호수입니다. 조금 소개를 하긴 했는데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출간된 책 중에 철학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잡을 잡는 분들이 없다는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대학 시절 철학을 경험했다는 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중퇴 이력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서 가까운 나라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같은 주제 에티오피아 커피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박사를 마쳤고, 박사를 마친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에티오피아 커피 투어리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일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지상군을 파견했던 나라인데, 아직도 유엔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최빈국입니다. 16개국 참전국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가난을 벗어났는데,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가난한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집중했던 게, 요가를 배우러 인도로 가고 영어를 배우러 영국으로 가는데 왜 커피를 배우러 다들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지.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본고장인데 커피를 생으로 수출만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부가가치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이 커피로 뭔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으면 원조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부국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제가 이제 계속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저를 커피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커피를 업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공부 외에 또 다양한 일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화천의 산천어 축제 제가 홍보팀장으로 150만 넘게 사람을 불러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네팔의 카트만두에 가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도 또 커피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제가 있을 때 또 지진이 났었어요. 강진이 2번이나 나서 또 지진 복구 사업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동대문 DDP에서 아프리카 페스티벌도 만들어 보고, 대학에서 또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일도 하고, 교토대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연구대학원이 상당히 유명한데 제가 한국인 최초로 여기 초빙 교수로 가서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 박사님, 이렇게 에티오피아 이런 걸로 그런 키워드로 저를 많이 연결을 하시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에티오피아 커피 이런 게 인생의 가장 키워드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를 알리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에티오피아 문화연구소 일도 하고 있고요. 돈 버는 일은 주로 이제 벨레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5호선 마곡역 근처에 벨레투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클럽이라고 온라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에티오피아 커피라든지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을 이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코엑스 서울 카페쇼에서도 이 이름으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국가 간 부스 지원도 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랩인데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거는 이제 커피포 뭐 대사님도 오시고 에디오피아 대사님도 오시고 지난주에 끝난 그 서울 카페쇼 에디오피아에서 이번에 100명 넘게 오셨어요. 내년에 더 많이 올 텐데 이분들 뭐 비자 수속이라든지 이런 짜잘한 그 대사관이 잘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다 지금 빨간 저 목걸이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주고 아무튼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오피아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커버 사진에도 있었었지만 그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내륙국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 내륙국이 한 16개 정도 되거든요. 바다가 없어요. 에디오피아가 옛날부터 바다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예멘 전체, 사우디 일부, 소말리 일부, 여기 지금 에리트리아, 지부티, 전부 다 에디오피아 땅에 있어요. 그 케냐라는 말이 에디오피아 오로모 사람들 말로 우리의라는 뜻인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 홍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 제국이었어요. 그 4세기 뭐 악숭 제국 흔적은 지금 에디오피아 북부 악숭에 가면 그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 잔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내전 때문에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 북부에 예전에 그 제국 이름 그대로 도시가 있어요. 악순이라고. 그래서 요 홍해를 중심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 나라예요. 근데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죠. 우리에게 너무 먼 나라가 되었는데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전쟁 천전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연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 행정구역은 이제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우리나라는 이제 부산 정도 될 텐데 디레다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차로 예전에는 갔는데 지금 이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이제 디레다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아디스아바바, 디레다와 여기가 이제 그 특별하게 취급되는 두 도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랑 무게가 같은 11개 리즌 지역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도 정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11개 이제 리즌이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 지도인데 그 에디오피아 최근 지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다마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 탄생한 리즌이거든요. 요게 들어있는 지도가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정보인데 원래는 11개 리즌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새로 리즌이 하나 생겼어요. 전쟁 중에 생겼어요. 내전이 2020년 11월 3일부터 계속 거의 2년 동안 지속이 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 내전 중에 이렇게 리즌이 탄생을 해서 정보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는 11개 리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즌의 이제 그 하위 행정구역이 존입니다. 존. 우리로 치면 뭐 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밑에 월에다가 있고 깨벨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르가차페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르가차페 예가치프라고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예가치프는 잘못된 발음이고요. 이르가 띄우고 짜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르가차페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까 행정구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SNMPR은 그 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남부 소수민족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긴 이름이 붙었는데 나중에 요 강의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SNPR 안에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행정구역 설명을 드렸는데 SNPR이 리즌이에요. 그래서 리즌 산하에 기데오라는 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행정구역이 그 행정구역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강서구 마곡군인데 마곡이 신도시다 보니까
강서구 산하에 있는데 마곡이 더 유명해요. 강서구보다.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기대우가 더 큰 행정구역인데 이르가차페가 커피로 유명해지면서 더 많이 유명해진 거예요. 기대우 안에는 이렇게 6개의 유명한 모래다가 있어요. 그래서 게데오 존 아래에 이제 이르가차페라는 모래다가 있고, 또 이르가차페랑 게뎁은 같은 무게의 행정구역이고, 그 산하에 두메르소라고 하는 깨베라가 있는데, 두메르소도 상당히 유명한 커피입니다. 예, 커피 생산지예요. 예를 들어서 두메르소라고 그냥 커피 이름을 짓는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이르가차페 두메르소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이르가차페 아니면 뭐 게뎁 두메르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르가차페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커피는 그쪽 뉘앙스의 커피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르가차페를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행정구역 게뎁의 두메르소다. 그러면 커피 이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에티오피아 이르가차페 게뎁 두메르소 내추럴 지완. 예, 피델. 요것도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르가차페가 아니고 예가체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영어 알파벳처럼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는 이 알파벳을 피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델인데, 그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어처럼 자음과 모음을 합해가지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모음이 7개고요. 자음이 이제 33개 정도 됩니다. 이 자음 중에는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뭐 차라든지 파 뭐 이런 발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음 중에 이제 아예 이오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다 발음하기 좋은데 으랑 어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으랑 어라는 발음 때문에 이게 이제 영어로 표기하다 보면 잘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르가차페인데 이게 이제 예가체프가 된 거죠. 이런 그 발음하기 어려운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막 신민지 씨든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자 못 쓰게, 우리가 우리말 못하게 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문자가 있다 보니까 뭐 1600년대 뭐 이런 자료들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3월에 태양이 뜨는 나라. 네, 그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미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랜드 오브 오리진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상지의 땅, 뭐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전까지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뭐 관광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13 months of sunshine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거를 제가 한국어로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책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신문 연재 기사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왜 이제 저렇게 번역을 했냐면 에티오피아는 우리랑 달력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22년이죠. 거기는 우리보다 7년이 늦어요. 7년이 늦고 달력도 우리처럼 이제 그 12달이 아니라 한 달이 30일씩. 그래서 남은 5일이나 6일. 윤달이 끼어 있으면 이제 6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날이 여기는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제 9월 이제 11일이 가까워질 때 이제 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뭔가 흘러가는 그 한 해 중간 좀 넘어선 그런 날짜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엄청 많이 세워요.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뭘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9월 10일을 고치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지내보면 알겠지만은 그 자연의 어떤 그 흐름, 그 절기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배우기가 끝나고 그때쯤 되면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 산천이 막 꽃이 피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가. 그 전까지는
정말 그 머리가 이 맞으면은 뭐 구멍이 나지 않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대우기 시즌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이제 에티오피아에는 우리로 치면 이제 여름이 거기는 비수기예요. 관광도 비수기고. 근데 지금 이제 10월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 커피 수확이 시작되는 이때는 이제 피크죠. 여행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 에티오피아는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에 13월쯤에 어느 시즌에 가게 되면 내가 받는 영수증에 13월이라고 표기되는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루시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티오피아가 이제 자기네들이 발상지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고화석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보통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런 고화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같은 걸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 유일하게 이런 식의 이름이 붙은 화석이 에티오피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루시라는 이름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저녁에 캠프에 모여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이 비틀즈 노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루시 인 더 스카이 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비틀즈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캠프에서 계속 울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루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에티오피아 국립중앙박물관 주변에는 루시라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고 이 화석이 또 유명한 이유는 이 뼈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뼈 전체의 한 40% 정도 돼요. 제일 많은 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제일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루시이고 그렇게 이제 이 분량이 또 뼈 분량이 또 많고 영장류랑 인간 사이에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즘 그 컴퓨터로 디지털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마가 튀어나왔다든지 또 이렇게 팔이 길다든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은 아니고 뭐 중간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역사도 오래됐고 또 이렇게 뭐 이름이 불려진다든지 친근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화석입니다. 이것도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팬 아프리카 컬러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지은 표현이에요. 그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 국기에 이렇게 파란색 원반에 솔로몬 별이 이제 얹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솔로몬 별이랑은 좀 모양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에티오피아 국기로 정착이 됐는데 그 과거부터 사용했었던 이 컬러 세 가지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신호등도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왜냐면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호등 색깔이 여기서 나왔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 색깔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이야기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추론한 결과 커피에서 나온 것 같다. 왜냐하면 커피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에 없는 색깔로 이런 걸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뭐 학술적으로 정착됐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에티오피아 국가 색깔은 국기 색깔은 거기서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많은 국가들이 1960년대 강대국에서 독립할 때 그 에티오피아가 이제 유일하게 강대국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뭐 이탈리아가 와서 점령기 5년을 겪긴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에티오피아는 식민지를 당하지 않는 나라라서 그때 이제 그 독립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기네들 국기를 만들 때 이 세 가지 색깔을 많이 썼어요. 그 에티오피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1960년대 독립할 때 국기 색깔로 이 세 가지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세계유산이 많은 나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저 남아공 아까 갔다 오신 분 계시는데 남아공 다음으로 세계유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연유산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교 유적이랑 관련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랄리벨라라는 곳인데 이제 7세기, 8세기 아프리카 쪽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정교, 기독교를 이제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언덕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북부 아프리카 쪽에 이런 그 유적들이 많은데 에티오피아도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랄리벨라라는 곳인데요. 북부 쪽. 이게 한 11군데가 있어요. 이런 그 교회군이. 그래서 이 앙굴교회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앙굴교회 11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5시 정도 되면 막 이제 그 이슬람의 있죠. 기도 소리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기도 소리를 내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11개 교회가 전체가 다 지금도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검색해서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교회의 사진을 찾으시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만 그 유네스코 보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유네스코 보건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건축 용어로 아시바라고 그러나요? 기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사하려고 이렇게 뭐 세워놓은 이런 뭐 이렇게 바 같은 게 여기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좀 많은데 실제는 다 지금 예배를 보고 있고요. 그 교회마다 십자가 모양도 다르고요. 이 교회마다 다 또 교회 나름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방문하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곳인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면 굉장히 깊은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정으로 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기계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기도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 제가 이제 요거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악순에 가면 그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광릉 수목원처럼 그렇게 이제 숲이 굉장히 울창한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전쟁 관련된 건데 그 6,037명이 파병이 됐는데 한꺼번에 파병된 건 아니고요. 이어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제 파병이 됐고 우리나라가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나 이런 때보다 우리가 더 가난했거든요. 황제 근위병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전쟁을 했죠. 뭐라고 하죠? 그 포로 한 명도 없이 정말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참전용사들의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은 거의 많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한 18년 전 그때만 해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당시에 이제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이 없어가지고 전쟁 중에 이제 다치거나 이러면 일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헬기 이런 걸 타고 오사카라든지 또 요코하마 이런 데 이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 참전군이랑 이렇게 연애를 해서 아이를 낳은 분이 안 계세요. 근데 그 일본 쪽에는 이렇게 게이샤라든지 이런 또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로맨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도 있고 에티오피아에도 있는 노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런 로맨스를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가사는 다른데 이제 언어만 다른 거죠. 이제 리듬은 똑같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반가워하고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걸 들으면 반가워하는 그런 노래도 있을 정도로 전쟁 중이라서 좀 뭔가 이렇게 심각한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 참전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당시에 고아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북진하고 뭐 이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한국은 정말 각별한 나라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6,037명이라는 지상국 숫자도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피부도 다르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군들 중에서 이제 흑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랑 또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은 거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연대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에티오피아를 이해하는 데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커피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 상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아라비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롭스타라고 하는 건데 롭스타는 우리가 이제 즐겨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가 되는 커피고요. 이 아라비카 커피는 이제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커피들 그 이제 원료가 되는 커피 품종이에요. 사실 품종 이름인데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이 에티오피아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그냥 에티오피아 뭐 커피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는 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표현을 쓰는데 롭스타 커피는 고향이 우간다입니다. 다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제 커피의 고향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곡에 벨레트라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 커피 전문점을 차렸을 때 사람들이 한 나라만 하면 뭔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단조롭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사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맛있는 커피들 고향이 여기예요. 파나마 게이샤 좋아하시는데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콜롬비아 나 너무 좋아 맛있어 뭐 다 출발은 에티오피아라서 에티오피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커피밖에 없다. 에티오피아 커피, 기타 커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나름의 뭐 페루 커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콜롬비아 커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나름 어떤 자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존중해줘야겠죠. 요거는 이제 그 커피 업계에 그 아카데미상 같은 상이 있어요. 이 커피 생산국 전체가 참여하는 건 아닌데 컵 오브 엑셀런스라고 카페에 가면 줄여가지고 COE 커피 해서 샵 해서 뭐 1위,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국이랑 뭐 농부 이름 표현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데 에티오피아는 2020년에 시작해서 올해가 3회째고 올해 3회째 1등 하신 분 사진이에요. 이제 올해 에티오피아 컵 오브 엑셀런스가 이제 왜 뉴스가 되냐면 그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 볶지않은 커피를 생두라고 해요. 볶은 커피를 이제 원두라고 하는데 생두 1kg이 881.40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우리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비싼데 생두 1kg, 볶지 않은 커피 1kg이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거죠.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생두 1kg에 1000만 원이 넘는, 10,000달러가 넘는 커피가 탄생하기도 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처음이에요. 에티오피아 커피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게 에티오피아는 그 많은 커피 생산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그 다양한 커피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커피 세레모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우리도 절에나 이런 데 가면 티 세레모니 같은 거 하잖아요. 일본도 이렇게 티 세레모니가 유명해서 그게 이제 유료로 판매되기도 하는데 에티오피아에는 이런 커피 세레모니라고 분나 따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현지에서는 이런 식의 요거는 사실 이게 흔한 모습의 커피 세레모니는 아니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건 저한테만 해당했던 굉장히 특별한 커피 세레모니라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에티오피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 세레모니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네 집을 제가 정말 한 10몇 년 만에 찾아갔는데
급조한 거예요. 이 코스모스를 막 꺾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저렇게 코스모스를 바닥에 깔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저한테 하는 이제 그런 환대였던 거죠. 최선의 환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려놓고 커피 세레머니를 저한테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커피 세레머니가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커피를 이 생두를 씻어서 또 이제 볶아가지고 쪄가지고 또 제베나라고 하는 그 흑토기에 넣어서 추출을 해서 이제 마시는데 보통 이제 한 번에 한 3잔 정도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1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하루에 적어도 3잔, 하루에 3번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요즘은 사실 2시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자들이 바빠져가지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고 도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쓰던 그런 도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개량된 거 많이 쓰고요. 수치라든지 그걸 대신해서 뭐 중국산 뭐 이렇게 코일된 어떤 그 전기 써가지고 하는 그 불을 사용한다든지 이 흑토기도 또 뭐 쇠로 제작됐다든지 뭐 이렇게 세라믹으로 제작됐다든지 이런 것들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흔하게 서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일반 가정에 가면 요런 이제 환대를 받으세요. 여기는 이제 제 친구인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뭐라고 하죠? 상류층. 이거 저 옆에 보이는 그 소파 저 한 세트가 $10,000가 넘는 이런 거 사용하는 상류층인데 집도 굉장히 막 으리으리하고 제가 친구한테 이 사진을 내가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쓰겠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커피 세레머니 모습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커피 세레머니를 이렇게 하면 이제 요런 도구도 쓰고요. 작은 후라이팬인데 이게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 사람들 주식으로 먹는 인제라라고 하는 그 팬케이크 있는데 그 팬케이크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먹거든요. 요즘 이제 뭐 전기로도 나와서 이제 전기로 뭐 인제라를 만드는 그런 집들도 많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뭐 일반 이제 가정들 중에서는 그 인제라 팬케이크를 여기다 이제 만들면서 커피를 여기다 직접 이렇게 볶아요. 아까 여기 이제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그 실습을 위해서 한번 이제 커피를 볶았는데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크 로스팅. 여기는 그냥 무조건 세게 그냥 볶아요. 그래야지 냄새도 나고 기름도 쫙 올라오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완성된 이제 로스팅이라서 그 길가에 가면은 이제 이제 스트리트 카페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에티오피아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커피를 마시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길에서도 이렇게 파는 데가 많은데 우리로 치면은 다 로스터리 카페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로스팅을 해가지고 커피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카페에서 다 자기가 파는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스터리 카페예요. 로컬 로스터리 카페.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티랑 같이 이렇게 파는데 물이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 떡볶이 이런 순대 파는데 보면은 이렇게 물통에서 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게 이제 문화입니다. 요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자이카 오피스가 이제 커피 산지에 있는데 무상 원조 기관이 우리나라는 코이카라고 하는 무상 원조 기관이 있는데 이제 원조를 도와주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 오피스 앞에 있는 데에서 여기서 이제 졸리면 나와가지고 아줌마랑 이야기도 좀 하면서 제가 커피 많이 사서 먹던 곳이에요. 제 단골 카페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쓰고 그냥 버리고 간, 놓고 간 이런 그 모카포트 사용해가지고 내리는 데도 있는데 이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이제 슈퍼마켓이거든요. 그 슈퍼마켓 앞에 있는 카페예요.
누군가가 이제 주고 간 거겠죠. 이 집 커피 맛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네 회사인데 저 뒤에 이제 5kg짜리 프로가 독일산 굉장히 비싼 그 로스터기를 놓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 야 오순 나 이제 에디오피아 들어갈 건데 좀 커피 맛있는데 좀 소개시켜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소개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잘 못 내려요. 이게 몇 번 가르쳐줬는데 흉내만 내. 그래도 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습니다. 요런 카페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이제 진화하는 커피 문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쭉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 보시면 또 오늘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제가 블로그에 지금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에디오피아를 이해하는 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